자,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팀장, 또 김성훈 KM 파트너스 대표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 이제 대차부터 먼저 시작을 한 번씩 해보도록 할게요. 대차 거래가 많았던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 또 HMM이 보이고 있습니다. HMM은 어제 또 북극 항모 이슈가 있었죠. 한미반도체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쪽에서 가보면 또 종목들이 나올 텐데, 자, 저기 보면 알테오젠이 있어요. 알테오젠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HLB도 보이고 있고. 자, 정경민 팀장, 코스피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 좀 보고 있습니까? 대차. 네, 오늘로 한정해서 본다면 저는 하이브가 좀 하이브. 눈에 좀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고요. 실적도 잘 나왔고 주가도 거기에 좀 비해서 뭐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다른 시각입니다만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단기 대차가 좀 조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하이브를 좀 선별을 좀 해봤고요. 딱히 이제 악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좀 단기적으로 좀 고점을 형성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실적도 흑자 전환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이런 실적이 견인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잘 만들었는데 이제 고점에 좀 위치하다 보니까 뭐 다소간의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어제의 그 JYP의 좀 강세를 보면서 네. 업종 내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비중을 줄이고 업종 내에서 좀 비워져 있는 JYP 같은 종목을 채워가는 이제 그런 수급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파악이 좀 됐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면 하이브 뭐 지금 올 3월 달 대비해 가지고 뭐 적지 않은 수익을 좀 내기도 했고 52주 신고가네요. 네. 예, 예. 그렇다 보니까는 뭐 일단 뭐 이 정도 올랐으면 최근에 요즘 시장의 트렌드도 한번 많이 오른 종목들은 한번 좀 쉬어가자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저는 뭐 좀 조정을 받는다면 25만 원 선까지도 네.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전 고점이었던 게 이제 지지선이 되는 그런 과정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5만 원 후반대, 26만 원대까지 한번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 좀 말씀드리겠고 중장기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백기를 끝내고 컴백하는 BTS가 있고 네. 그다음에 군백기가 시작될 세븐틴이 있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음반을 500만 장을 팔 수 있는 K-팝 아티스트는 세 팀밖에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BTS, 네.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예. 근데 JYP가 이제 스트레이키즈의 활동이 약간 이제 좀 움츠러들면서 이제 실적이 좀 나오지 않았고 이제 신규 아티스트들이 조금 이제 활동이 되게 큰 기여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따라가지 못한 모습이 나왔었는데 어제 이제 JYP에서도 올 2분기, 3분기에 20건 이상의 월드 투어를 진행하겠다. 스트레이키즈가요. 네. 이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그동안 이런 재료들을 많이 반영시켰던 하이브 쪽에서는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비어져 있는 JYP 쪽으로 선호도가 좀 돌아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중장기에 대해서는 뭐 이의는 없습니다만 단기적인 예. 차익 실현은 있을 수 있겠다. 제가 잘 몰랐네요. 스트레이트 키즈가 그 정도입니까? 530만 장 네. 정도 이렇게 매출이 좀 나왔고요. 스트레이키즈는 또 좀 기대되는 부분이 중국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좀 그건 알았는데. 네, 중국 예. 범중화권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지금 엔터의 단기적이나마 탑픽은 JYP JYP 다. 쪽이고 예. 하이브는 단기 차익 실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TS의 복귀는 고프리미엄은 지금 네. 하이브 주가 52주 신고가에는 반영이 됐고 JYP는 스트레이트 키즈는 아직 반영이 안 됐고 좀덜 됐고, 요거를 덜 예. 됐고 요거를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셔서 약간 유의 종목으로 하이브 말씀해 주셨고요. 김성훈 대표. 네, 저는 H&M을 이제 계속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해야 되는데 네, 유의입니까 아니면은 더 밀어 올린다? 더 밀어 올린다 밀어 올린다 쪽인데요. 쪽. 예. 사실 관세 여파 때문에 1분기 이후에 이 물동량에 대한 감소 우려가 있었지만은 영업이익이 증권사들 추정치를 상회를 하면서 최근에 보니까는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예상가로 5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신고가 이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우리가 미스터 리의 이제 공약 중에서 HMM의 어제 본사 이전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흑회가 이제 이어질 때 또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직원들의 이탈이라든가 이런 우려감은 있지만은 사실 HMM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중국의 이제 화주들의 이 수출 수요가 커질 경우는 사실 운임비에 대한 상승 효과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관세 유예가
가장 큰 수혜주로 받을 수 있는 H&M에 대해서는 지금 전고점에 대한 돌파 가능성들이 충분히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 보니까 2조 5천억 원에 대해서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연구체도 있었고요. 네, 그전에. 그렇죠. 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배당 수익률을 봤더니 배당 수익률이 지금 현재 시가로 봤을 때 거의 5% 가까이 배당 수익률이 이제 우리 나오는 또 네. 고배당주로서의 매력도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H&M의 행보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이제 그 수출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경우는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운임 상승에 대해서 또 한 번 촉매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도 한번 약간 주목해 운임 보자. 계속 움직이고 있죠 지금. 네, 지금 움직이고 상하이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그러면 것보다. 여러 가지 호재가 지금 노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전고점 돌파 가능성들 충분히 더 열려 있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히 북극 항로 발언 때문에 지금 시세가 나는 것이 아니고 좀 재료가 많다. 지금 대차를 쌓아놓는 저 공매도 세력은 조심해라. 네, 일단은 조심하지만 그래도 돌파 가능성들도 충분히 그러니까 있어요. 네, 조심하지만 네, 우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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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H&M과 하이브 분석해봤고요. 그 저희 개장 키워드로 가보도록 할까요? 정경민 팀장이 두 번째 언더독, 그 다음에 신세계 용진영. 자연스럽게 신세계 용진영 하면서 뭐 오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팀장 두 번째 언더독. 네, 뭐 용진이 형도 나오네요. 네, 용진영까지. 두 번째 언더독은 제가 이제 1분기에는 사실 이제 중국 소비주, 뭐 네. 특히나 이제 뭐 화장품이나 좀 예뻐지는 물약, 미용 의료기기 뭐 이런 쪽에서 좀 기회를 봤는데 네. 이번에는 또 두 번째 뭐 2분기에서 3분기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소외주를 조금 이제 소개시켜드리고자 싶고요. 그러면 시황 먼저 말씀드리자면 뭐 딱히 악재가 없어요 시장이. 그렇다 네. 보니까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 이제 지수 회복에 대한 시그널을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한미 뭐 환율 협상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환율도 1,400원 전후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네.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의 기조를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오기 때문에 증시에는 굉장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시장 주도주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만 방사 이제 팔아야 되냐 조선 팔아야 되냐 저는 이제 팔면 하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매일 조금씩 뭐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수급으로. 네. 그 요인은 아무래도 원화 채권을 매도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그러니까 예. 리스크 온의 모습 플러스 원화의 강세까지도 그거죠?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뭐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반도체와 대형 자동차 뭐 빠르진 않겠습니다만 뉘엿 뭐 쫓아갈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배경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시하고 싶은 이제 저의 2분기 중반 이후에 언더독? 네, 네. 언더독 그리고 섹터 전략 섹터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첫 번째는 ESS 쪽이고요. 두 번째는 게임 쪽입니다. ESS는 뭐 이렇게 신재생이나 뭐 이런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치고 나갔는데 ESS는 반드시 후행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부분이고 앞서 조금 김이 세긴 했습니다만 김준호 매니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진 시스템이나 뭐 한중 NCS, 한중 NCS. 이런 종목들 민감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물론 산업적으로야 이제 대형주들이 가겠습니다만 민감도가 높은 이 두 종목들 전 뭐 지금 5월 말부터 6월까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있는 게 게임 쪽이에요. 올해 이제 네. 대형 신작들을 지금 언제 발표를 하겠고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라는 것까지 지금 못을 박았기 때문에 NC소프트나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은 좀 중기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보시면 손실 날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경민 팀장의 언더독, 이제 2분기 이후에 새롭게 될 언더독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ESS, 네. 하나는 게임이고요. 오늘 지금 ESS 쪽을 좀 놓고 보면 어제 신재생이 잠시 쉬어갔는데 어제 하루 또 쉬었네요. 지금 또 보면 뭐 태양광, 풍력, 원전까지 다시 가고 있고요. 이 친구들이 가니까 한중 NCS라든가 또 뭐 GNC 에너지라든가 서진 시스템 같은 ESS도 일단은 네. 딸려가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이 가는데 ESS 안 갈 수 없다. 이 조합을. 네. 예, 약간의 이제 그 좀 역발상을 좀 볼 수 예. 있는 게 포스코 퓨처엠이 유상증자 발표를 했는데 예. 유상증자는 보통 주가에는 악재잖아요. 네. 주가가 안 빠집니다. 그러면 이런 악재에도 주가가 안 빠지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바닥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것도 ESS 타고 가는 거죠. ESS와 네, 연결을 2차 지어서 전지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2분기 하반기부터 3분기까지는 ESS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는 말씀 좋습니다.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성훈 대표는 신세계 용진영입니다. 어제 뭐 경제 뉴스도 아니라 정치 뉴스, 외교 뉴스에서도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회장이 많이 언급이 됐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트럼프와 두 번 만나서 대화한 유일한 기업인인데 유일한 한국인이랍니다. 정용진
회장이요. 이 단순히 막 그 해프닝, 그러니까 약간 그러한 어떤 그런 쪽이 아니라 조금 더 이게 심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네.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신세계 제가 뭐 용진이 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대단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과 같은 경우에 지금 삼양식품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네네. 식품주들과 합쳐서 지금은 대형 마트주들의 내수 회복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 정부가 이제 추경을 통해서 이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정부 예산안이 70%가 상반기에 이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수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고요. 네. 지금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1분기 다 같이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지금 보면은 신세계에서 초점을 맞추는 게 이 정용진 회장하고 정유경 회장이 계열 분리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 같이 호재성의 이슈가 나왔을 때 정용진에 대한 그런 호재성 이슈는 이마트하고 그다음에 신세계, INC 이렇게 두 개의 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정용진 회장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SNS를 좀 줄이고 골프도 줄이고 내외적인 그런 그 경영 활동을 좀 지속하면서 예. 주가를 끌어올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명희 회장의 지분 10%를 또 이제 증여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증여는 사실 이제 정유경 회장이 증여를 받은 거고 요거는 이제 매수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매수를.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20% 확장 매수를 했는데 일단 지금 보면 성과 혁신, 뭐 경영 강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지금 이마트의 주가에 대한 주가의 반등 가능성들도 충분히 저는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수년간 적자를 면치 못한 이커머스가 지금 하나의 또 이 아픈 손가락인데 SH닷컴, 뭐 G마켓 등이 1분기에도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포커스는 G마켓과 알리바바의 그룹 간의 합작법인 설립이 관건인데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된다면은 일단 이마트의 추가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 한번 열어놓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그룹주 정용진 회장의 행보인데 오늘 보면 이마트, 신세계 INC가 약간 이제 일단 조정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 김성훈 대표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실적 또 원화 강세 수혜해주고 방금 내수 이야기도 해줬지만은 추경 풀리면 내수 회복. 탑픽은 뭘로 또 이제 트럼프는 약간 별외로 하더라도요. 네, 어떤 걸로 보고 잡을까요? 이마트로 잡을까요? 신세계 INC로 갈까요? 신세계 INC로 가는 게 맞는데 네. 지난번에도 정영진 회장이 트럼프 일가를 방문했을 때 제일 또 급격하게 봤던 게. 반등을 준 게 네. 신세계 INC. 신세계 INC가 이번에 AI를 접목시켜서 바코드를 찍지 않고 그 가격이 그냥 뭐 일단 그 어느 정도의 그런 바코드 이후에도 찍을 수 있는 그런 그걸 개발을 했어요. AI네요. 네, AI로. 네. 그래서 이제는 바코드에 대한 그런 흐름이 아니고 전반적인 그런 그 체험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세계 INC의 주가 흐름이 사실 AI에 접목돼서 반등을 준다면은 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마트보다는 신세계 INC 쪽으로 한 번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계정 키워드까지 봤고요. 현재 상황 보면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한 0.5% 정도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요. 식음료입니다. 선두주자에는 삼양식품이 있고요. 삼양식품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MSCI의 리밸런싱이 30일이잖아요. 그 대비해서 지금부터 30일까지에는 추가 여력이 있다고 했는데 어제 100만 원 돌파한 이후에 오히려 이 100만 원짜리가 지금 18%, 17% 폭등입니다. 정명희 팀장, 지금 보면 삼양식품이 뭐 17% 이상 달려버리니까 밑에 딴 오리온 뭐 이제 대상은 약간 이제 다른 정치 때문에 빠지지만 다 끌고 올라가고 있고요. 농심도. 추경 풀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에 돈 풀리고 선거 풀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추격이라든가 투자 전략 좀 알려주시죠. 추격은 쉽지 않아 보여요. 뭐 이렇게 지금 식료에? 17%까지 올라가는 아니, 종목을 삼양식품 아니더라도. 뭐 따라다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상승 여력은 더 있다. 뭐 일제히 좀 이제 올렸잖아요. 지금 네. 그 목표 주가를 좀 올리는 그런 상황이고 이건 뭐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뭐 실적이 지금 뭐 1,300억이 났나요? 영업이익이 뭐 그렇게 난 거를 대비를 한다면은 뭐 지금 삼양식품 한 8조, 9조 가까이 좀 되는 이제 그런 뭐 상황인데 뭐 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정도의 그로스를 어느 정도 좀 보여주고 또 공장 증설도 있다라고 한다면 뭐 저는 뭐 한 130, 40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음식료를 보고 있으면 참 좀 이제 브로커로서 현타 올 때도 많아요. 뭐 맨날 무슨 저기 뭐 HBM 뭐 이런 거 막 4단, 16단 기술이 뭐고 하다가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라면이나 먹자 뭐 이런 좀 생각이 좀. 이거 얼마나 쉬워요? 아, 네, 예. 로직이 그러면서 불닭볶음면. 그리고 이제 음식료는 이제 원래 이제 네. 이제 여름에. 원자재들, 그러니까 원재료죠. 원재료 이제 뭐 밀 가격이나 이런 이제 파묘 가격들이 좀 하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판매 가격이 올라가면 그 이제 마진 스프레드가 커지면서 한 단계 올라가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것도 이제 크게 없이 그냥 매출 하나만으로 그냥 쭉 밀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편승 국면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인플레이션, 어제 또 미국에서 나온 얘기가 생각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좀 안 잡히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장기 인플레이션, 장기 금리를 또 높게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도 연준이 있는 그렇게 파월이 말했죠. 네, 그런 것도 좀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쉽게 안 잡힌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정성이 좋은 거는 역시 음식료 쪽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뭐 ETF 쪽으로 조금 이제 우회를 해서 좀 쫓아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농심도 그 메론킥인가요? 바나나킥 말고 지금 메론킥이 거의 이제 없어서 못 파는. 그래요? 이거는 이따 김성훈 대표가 네. 메론킥 한번 드셔보셨죠? 네. 저는 또 먹어봤습니다. 좀 이따 총평을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농심이 메론킥. 아니라 이제 제니의 마음에서 요즘에 뭐 제심이라고도 이제 불리는 그런 종목인데, 음식료도 뭐 최근에 시장이 좀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좀 실적 그 견인으로서 네. 한 축으로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저는 제가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ETF로 공략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라는 말씀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략들 제시하는 게 30일 날 ETF가 들어오니까 다음 주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네. ETF 들어올 때 거기다가 때리겠다. 매도할 가능성도 예. 있죠. 네. 근데 그런 쪽이어서 한 일주일 이상의 시세가 더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픽은 오히려 정경민 팀장은 픽보다는 ETF 쪽으로. 네. 예, 식음료 ETF 지금 뭐 농심 시세도 한 8% 나오고 있고요. 빙그레, 오리온도 나름 1% 이상입니다. 김선생님 추가로 아까 메론킥에 대해서 총평 한번 부탁드리고, 더운 여름이 오고 있으니까 네. 식음료 김성훈 대표는 어떤 입장이에요? 일단은 맛이 어떤가요? 좀 맛은 바나나킥에 메로나를 섞은 맛입니다. 근데 이제 제 입맛에는 바나나킥보다 메론킥이 조금 더 오묘하게 끌리는 맛. 그래서 지금 쇼티지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렇다더라고요. 사실적으로. 네. 예, 근데 그래서 제니가 먹었던 건 바나나킥을 바나나킥. 먹었잖아요. 그렇죠. 예. 메론킥도 먹겠죠. 예. 무슨 이제 이제는 예. 재료 소멸이고 그렇죠, 바나킥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당연히 뭐 빙그레나 농심 계속해서 이제 음식료 쪽으로 더운 수급이 여름. 좀 더 네. 와야 되고, 또 이제 삼양식품에 이제 조미료를 납품하고 있는 MSC에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삼양식품이 지금 18%대 해외 매출이 80%나 증가했다는 소식 깜짝 때문에 놀랐어요. 급등을 했는데, 뭐 S&D라든가 MSC 오늘 6%대 이제 반등폭을 보여주고 있지만, 관련주들이 더욱 더 강세를 띌 가능성들은 전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강한 쪽으로 따라붙는 전략도 지금 주요하지만, 오늘 뭐 19%대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이런 강세가 이어진다면 삼양식품의 패시브 자금 유입도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하나 시스템도 MSCI에 포함된 딱 그거죠. 예, 네, 그런 30일 이슈 기대하면서. 때문에 지금 네. 좀 뭐 각각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1,700억, 뭐 삼양식품이 2,000억의 유입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주목해 본다면 이슈 나오는 쪽에서 더 수급이 강화될 가능성들 한번 열어놓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식음료를 또 하게 된 건 대장인 삼양식품이 해외 매출도 있지만 MSCI 편입 관련해 가지고 아마 30일이니까 그때까지 땡겼다가 ETF한테 물량 주려는 것 같고, 한화 시스템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6%대 또 급등 나오는 게 가치 오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은 더 뭐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한화 시스템 가면서 한화, 에어로 등등까지 방산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오늘의 또 다른 업종은 역시 로봇입니다. 로봇이 다시 힘을 냅니다. 정경민 팀장. 네. 오늘은 에브리봇, 뭐 그전에는 약간 인맥주로 유진 로봇이 가다가 에브리봇 또 계속해서 지금 끌고 가는 게 로보티즈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괜찮거든요. 로봇 쪽이 이거 단순 테마는 아니고 한번 간다 하다 밀려서 좀 걱정이 큰데, 로봇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단기 반등, 그러니까 소외된 거에 대한 단기 반등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일단은요? 예, 네. 뭐 유통 기한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뭐 대선 전후 정도까지 좀 보고 있는 게, 지금 해도 좀 1분기 실적이 너무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이제 오히려 좀 역성장을 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뭐 저도 이제 대선 관련해 가지고 로봇 쪽에 약간 이제 뭐 좀 움직일 것 같은, 워낙 또 너무 소외됐기 때문에 좀 이제 강세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좀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뭐 두산 로보틱스 이런 말씀드렸지만 번지 수는 맞았는데 좀 동호 수는 틀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른 이제 뭐 부품
쪽으로 좀 움직이고 또 이제 약간 테마성 있는 이제 그런 종목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뭐 이 어제도 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바로 반등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좀 심리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좀 방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대선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약과 정책도 첨단 산업단지 방문 이런 것들이 좀 투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좀 있고,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봇이 뭐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상승할 수 있는 여력, 그리고 펀더멘탈에 크게 치우치지 않고 뭐 이렇게 좀 수급 논리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로봇은 좀 이 안에서 좀 이렇게 빙빙빙빙 도는 이제 그런 좀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큰 쪽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 이 종목들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뭐 이렇게 좀 대표성을 띠는 종목군에서 좀 시야를 좀 좁히시는 게 변동성에 좀 유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까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로봇까지 봤고요. 오늘은 현재까지 시각은 역시 내수준 것 같아요. 이게 대선이란 테마, 또 추경 돈 풀리는 것들, 또 원화 강세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는 것 같은데 김성원 대표, 건설주들도 좀 쉬어가나 하다가 다시 가고 쉬어가나 다시 가고 오늘 또 건설주들도 짱짱하네요. 역시 이제 새로운 정부 또 대선 이슈들인 것 같죠? 맞습니다. 시급료도 네. 크게 보면 그렇고요. 네. 일단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 이슈도 있고요. 네.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에 대한 회복의 기대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두 후보 모두 건설이더라고요. 약간 이제 맞습니다. 뭐 다르지만 네. 목적은 달라지만 네, 목적은 건설이에요. 다르지만 네. 이제 그런 뭐 추가적인 부양 가능성들을 계속 이제 언급하는데 네. 저는 그 중에서 포커스를 조금 더 다르게 맞춰서 현대건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전, 이 시공사로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원전들이 있다. 네네, 원전도 추가적으로 있고 원가율도 이제 90%대 있는 이 건설사들이 몇 안 되잖아요. 뭐 DLDNC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몇 안 되는데 건설주들도 건설주 나름의 그런 뭐 편차가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GS건설이나 뭐 대부분의 지금 오늘 종목들이 다 같이 상승을 하지만은 일단 종목별 차별화는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건설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좀 종합해서 본다면은 추세적으로 정부의 예산안이 이 70% 상반기에 집행이 되면서 네. 음식료 업종과 더불어서 건설주의 양대 추가 좀 산맥이네요. 반등을 한 번 더 예상을 해보는 상황이 좀 마련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김성원 같습니다. 대표의 픽은 그런데 원전도 하나 더 얹어 있는 현대건설로 네, 일단은 맞습니다. 건설 쪽에 봅니다. 지금 보면 건설은 뭐 전통적인 GS건설, 현산 뭐 이런 쪽에 가고 있는데 현대건설 얘기해 줬고요. 아까 게임주 2분기 후 언더독 얘기해 주셨잖아요. 게임주 중에 넷마블이 자 이게 또 시세가 좀 나고 있고 그동안 거의 버려져 있는 것 같았던 넷마블의 보고서도 나오고 이거 좀 언급이 회자가 됩니다. 넷마블만 한번 좀 분석해 주시죠. 일단 좀 개인적인 반성을 좀 하고요. 지금 뭐 또요? 제가 왜요? 세븐나이츠를 조금 폄하했죠. 조금 무시한 부분이 예, 있어요. 사실 맞아요. 세븐나이츠도 굉장히 이제 IP가 좀 대형 IP라고 좀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저는 뭐 물론 이제 애플 앱스토어 1위, 그러니까 그 앱에서 이제 1위를 하는 거는 이제 이 안드로이드 쪽에서 이제 1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드로이드는 이제 이 매출의 5일 평균을 가지고 이제 집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애플 앱스토어에서 1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화제성은 있는 거고 추정해 본다면 1일 매출로 봤을 때는 한 30억에서 50억 사이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오픈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출시됐을 때 하루 매출이 그 정도 나왔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예. 보니까 애플 앱스토어에서 지금 1위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에 좀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한 뭐 3, 4일 후에 만약에 그 안드로이드 쪽에서 순위가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경우에는 예. 넷마블이 찐이다. 좀 강하게 좀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력은 있는데 세븐나이츠의 그 IP 파워를 뭐 제가 결코 이제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생각도 동시에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펄어비스랑 NC소프트 말씀을 좀 오히려?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앵커께서 말씀 주셨듯이 최근에 이제 게임하고 인터넷 관련된 애널리스트들이 뭐 리포트가 거의 안 나오다가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신작과 새로운 뭐 IP 추가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레포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주가가 저 밑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부담 없이 국내 기관 투자자들 특히나 이제 투신 쪽에서 좀
비중을 올리고 있는 이제 그런 네.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큰 리스크 없이 뭐 그냥 전저점을 다시 내려간다라고 하면 손절해버리면 되는 거고 네. 지금 상황이라면 저는 뭐 충분히 비중을 좀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섹터이고 역시 이제 탑픽은 말씀드렸듯이 그 투탑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비스 얘기해 주셨는데 네. 뭐 짧게 이게 전문가의 영역이긴 한데 넷마블이 어쨌든 아이폰 이쪽에서 네. 좀 됐다라는 거는 매력이 좀 있었다는 거. 뭘 잡았을까요? 무슨 세븐나이츠의 어떤 점이 좀 이렇게 이게 아무리 오픈빨이라고 하더라도 꽤 잘 나온 것 같거든요. 세븐나이츠가 나온 지가 지금 제가 기억으로는 한 15년 정도 됐는데 네. 이제 굉장히 좀 오래된 스테디 IP예요. 스테디하죠. 네,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이제 뭐 리뉴얼되는 게임이 이제 몇 가지가 좀 있었는데 그렇게 좀 저희 좀 게임주 이렇게 좀 공부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좀 이슈가 되지는 못했어요. 사실 네. 그냥 그러려니 좀 했는데 애플 앱스토어에서 좀 1위를 하고 좀 넘어가는 네. 거니까 네. 저 같으면 저희 브로커의 관점이라면 이제 이런 좀 뉴스에 아마 조금 비중을 좀 이렇게 조절해 나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 만약에 혹시나 플레이스토어까지 뭐 한 2, 3일 안에 뭐 이렇게 상위권으로 좀 올라오는 상위권이라 하면 1, 2, 3위 3위죠. 정도입니다. 예, 네. 그 정도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약간 장기 흥행의 그런 가능성을 좀 가져가기 때문에 그때 다시 대응을 하셔도 되지 좋습니다. 않을까라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 게임 중에 넷마블 또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세븐나이츠 일단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아주 좋고요. 조금 이따가 나오게 될 이 구글 쪽의 플레이스토어까지 실적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정 공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